네, 특집 진짜 주식 3부 2026 증시 대전망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2025년도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아주 스페셜하게 특집으로 이번 주도 준비해봤습니다. 시장의 흐름부터 유망 섹터와 종목까지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2026년을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특히 1분기에 저희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세 분입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진짜 주식 3부 수익률 대회 우승에 빛나는 안인기입니다. 네, 우리 안인기 대표님. 요즘 우리 안인기 대표님의 선물이 굉장히 뜨거워요. 모르셨어요? 너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네. 본인이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가 선물을 드리는데 이 선물에 대한 만족도가 이렇게 높은 적이 사실 없거든요. 그 일주일 VIP 무료 체험을 진행하는데 이제 내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아, 벌써요? 네. 그래서 이제 목, 금, 토, 일, 월, 화, 수인데 제가 최근에 드렸던 종목들 한 15개가 한두 개 빼놓고는 다 급등 나오는데 어제 그저께 드렸던 유로 메카가 오늘 또 상한가를 가서 많은 분들께서 와, 안인기의 메이저 매수주와 또 급등하는 종목들이 그냥 빠르게 올라가서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고 놀래시고 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방송 끝나고 잠시 후에 10시 반부터 공개 방송 온라인 통해서 또 조목조목 짚어드려서 추가적인 선물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선물을 또 주신다고요? 뭐 계속 드리는 거죠, 내가 뭐. 볼 때 매력 없는데. 네. 선물을 한 번으로 만족한다. 네. 이게 가장 깔끔한데 어쨌든 굉장히 뜨거운 선물 많은 분들이 종목 선물. 네. 아니요. 안인기 대표의 선물.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 드려서 제가 좀 흐뭇하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믿고 보는 파트너 신학수입니다. 네, 우리 믿고 보는 파트너 신학수 대표님. 네. 지난주에 또 오랜만에 호흡을 함께 하시고 이제 3부에서 쭉 함께 해주시는데 요즘 신학수 대표님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믿고 보는 파트너로서 정말 앞서 안인기 대표님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요즘 잘 돼요. 종목들 참 잘 보입니다. 신학수 대표님 어떠세요? 아, 그거요? 네. 그거는 주간 황금라인 리포트 보면 되는데 거기 제가 매주 올려드리거든요. 네네. 거기에 그 종목들 핫한 종목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종목을 꼭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참고를 해서 보시면 비교해서 큰 수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우리 신학수 대표님도 오늘 함께 해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막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연간 베스트 현상준입니다. 그래요. 우리 연간 베스트 현상준 대표님 한국경제TV 오신 지 얼마 안 된 젊은 전문가 중에서 굉장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현상준 대표 오늘 또 수요일 날 이렇게 함께 세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자 2026년도에도 뭐 연간 베스트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소문을 안인기 대표가 흘리고 다니세요? 동의하시나요? 뭐 같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 이제 또 항상 또 제가 드리는 또 종목들이 또 잘 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또 무료 방송에서 또 네. 좋은 선물 드리면서 어제 또 제가 아침 방송에서 머니플러스에서 드렸던 종목 또 공교롭게도 우리 안인기 대표님과 동일한 또 뉴로메카를 좀 적극 추천드렸는데 또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어요. 네, 네. 또 이런 종목들 잠시 후에 또 무료 방송에서 좋은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요. 좋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알찬 내용, 좋은 내용들 마구마구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먼저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먼저 안인기 대표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안인기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메이저주 슈팅 중. 메이저주 슈팅 중.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메이저는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세력들, 외국인들, 기관들, 프로그램주. 메이저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시원하게 돌파 나오고 또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아침에 메이저 매수주가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토, 에버 등등 자동차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 좋았었고요. 로봇 관련해서도 장치반부터 이제 뉴로메카라든가 또 몇몇 종목들. 방산주 요즘 신고가 돌파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흐름. 조선주까지 또 슈팅 좀 연기되고 있어서 지금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종목 플러스 성장성 좋은 종목 그리고 정책주 큼지막한 종목들이 시원하게 돌파 나오고 있어서 지수는 뭐 제가 볼 적에는 1월 안에 5,000포인트 돌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 그리고 큼지막한 종목들이
적극적으로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 가담되고 있어서 생각보다 올라가는 종목들이 강력하게 슈팅이 나오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철저하게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프로그램 매수에 집중하신다면 굉장히 큰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좀 더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오늘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봐야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시장의 분위기로 봐서는 일단 외국인들이 선물 쪽은 3,213억대 순매수 가담되었고요. 외국인들 기관들은 포지션 자체가 약간 좀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은 코스피 제휴에서 약간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 또 코스닥도 일부 비중 좀 줄이면서 일부 종목군들은 고점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 네. 기관들은 역시 코스피 쪽에서 9,456억대 순매수 가담됐는데 요즘 기관들의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 바닥에 있는 메이저 매수주의 큰 폭의 상승, 포스코홀딩스라든가 또 최근에 조선이라든가 방산 그리고 자동차 섹터도 열심히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SK에서 약간 비중 줄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점주는 외국인들이 약간 비중 축소, 저점 있는 종목들 기관들이 매수해서 일부 종목군들은 내려갔다가 시원하게 돌파 나오고 슈팅 나오고 일부 종목들이 고점이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는 최근의 수급 환경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수급을 좀 눈에 들여다보면 오늘 눈에 들어오는 거는 외국인들이 네. 소부장을 담고 있다라는 게 좀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 네. 지금 반도체에 대한 전망, 지금 1분기 그리고 1월 달에 굉장히 시작을 반도체와 함께 시원한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가장 많이 걱정했던 건 대형주 단 위주로 반도체가 계속 흘러갈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소부장 쪽으로 낙수 효과가 펼쳐질 것이냐. 네. 근데 어떤 전망, 지금은 약간 소부장 쪽으로 퍼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네.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신지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 외국인들의 오늘만 놓고 본다면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이제 한화오션,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현대중공업, 한국전력,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셀트리온, 현대로템, 삼성중공. 그러니까는 조선, 철강, 방산, 큼지막한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네. 약간 고점에 있는 종목인데도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슈팅을 만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들의 순매수도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삼성 SDI, 기아, 네이버, SK하이닉스 등등. 그래서 기관들은 약간 저점에 있는 종목들 끌어올리고 메이저 매수, 특히 외국인들은 고점주 매수하기 때문에 소부장주 단에서의 종목들은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조선방산,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그저께부터 또 현대건설도 올라오고 또 최근에 또 뭐 한화오션 또 한화시스템 종목도 같이 슈팅이 좀 나오고 있어서 지금은 이 횡보를 오랫동안 했던 종목들 중에서 고점마디에 있는 종목들이 슈팅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외국인들 기관들이 작은 종목보다는 큼지막한 종목들 매수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업종 대표 종목들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이 연출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코스닥만 들여다보면 10개 중에 5개 종목을 소부장 쪽, 반도체 소부장 쪽을 외국인들이 들여다보고 있다. 네. 이것이 전반적인 소부장에 대한 낙수 효과가 아닌 뭐라고 할까, 옥석 가리기 아니면 핀셋을 찝어내는 듯한 외국인들의 어떤 수입이 매수가 눈에 좀 들어온다라는 네.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와 함께 그렇죠. 외국인들은 도대체 선별하고 있는 소부장은 어느 쪽인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닥에서 매수한 종목을 보게 되면은 휴림 로봇, 로봇 대장주, 네. 고영, 이것도 이제 소부장이지만은 또 수술용 뇌 수술용 로봇이죠. 현대무벡스, 원익홀딩스, 포스코 엠텍, 하나마이크론, 뉴로메카, SPG, 삼천당 제약, 태광 이런 종목들 매수하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은 각 섹터의 대장, 로봇 대장, 또 IT 소부장 대장, 2차전지 대장, 그리고 또 일부 후공정 대장 이런 종목들 매수하기 때문에 각 섹터의 대장주 위주로의 집중적인 외국인들 매수가 가담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그때그때마다 기관 외국인들 프로그램 매수한 종목들이 강세가 연출되므로 그쪽으로 조금 더 집중만 하신다면 주도주 계속 계좌 상승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안인기 대표의 한 수 저희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신학수 대표의 한 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내보다 신학수 대표의 한 수는 질주 본능이다. 질주 본능이다. 네. 무엇이 질주를 본능적으로 하고 있나요? 제일 잘 달리는 거는 현대차 아닌가요? 자동차. 현대차. 네. 현대차가 잘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로봇 섹터의 로봇 종목들이 잘 움직이죠. 이거는 짝이 잘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차의 질주 본능에 로봇이 타 있네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로봇은 일단은
그 질주에 춤을 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엔진이 불가동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속도감 있게 질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현대차, 로봇 섹터 다 성장 섹터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히려 조정을 받아도 현대차를 사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40만 원 돌파한 것도 첫 돌파고요. 이제 4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것은요. 현대차가 자동차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것. 바로 로보틱스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 춤을 추고 있는 것은 로봇 섹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지금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섹터가 무엇이냐면 반도체일 겁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순매수한 상위, 코스닥의 상위 반도체를 보면은 HPSP, SPG, 제주반도체, 이노테크닉스, 뭐 이런 알테오젠도 물론 섞여져 있고 그 안에 BHI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관심을 보인 소부장들 보면은 반 정도가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좀 예측해 볼 수 있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가야지 이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을 만끽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네.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여건은 예견되어 있었던 부분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소부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소재에 대한 여건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즉 소재는 바로 중국과 일본의 이 언쟁에 의해서 중국에서 필요한 소재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특히 포토마스크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우리나라 제품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소재에 대한 품질이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FNS텍 같은 경우에 지금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부분이 어디서 필요해요? 중국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일본에서 못 사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의탁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 소부장에 대한 여건에 소재 쪽이 먼저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시가계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이 좀 더 반등을 해주고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큰 주식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위주로 보고 그다음에 이 소재 쪽으로 움직이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신학수 대표의 한 주 평도 들어봤고요. 이어서 우리 현상준 대표의 오늘 시장 한 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내보다 현상준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고객 예탁금 90조 원 순회 공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0조 원 순회 공연. 네. 무슨 내용일까요? 아마 주식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고객 예탁금이 90조를 넘는 거를 흔하게 보실 상황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지금 시장에 돈이 어마무시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 하루에 평균 3만 개 계좌가 개설될 정도로 지금 요새 예금 계좌가 많이 깨지고 증시로 지금 들어오고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자, 요새 이런 시장이 계속 나오는 이유, 강세장에서 자꾸 이제 대형주들이 좀 올라주다 보니까 내가 그 종목 많이 알던 종목인데 올라가니까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계속 러시가 좀 이뤄지고 있는데 90조 원 넘는 이제 대기 자금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의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매수세가 또 들어오고 조금의 조정이 나오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자꾸 이제 밀어 올리는 장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많이 간 종목 섹터들은 좀 쉬어주고 다시 그동안 가지 못했던 이제 다른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대차로 수급이 조금 빨려 들어갔다가 로봇주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좀 돌았다가 정말 오래간만이죠. 네. 포스코 홀딩스 2차 전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이제 리튬 관련돼서도 제가 방송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그 시세가 많이 올라주면서 포스코 홀딩스도 오늘 강한 시세를 좀 보여줬어요. 이렇게 그동안 좀 무겁다고 생각했던 종목들이 자꾸 올라주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주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중소형 종목들이 뒷받침해서 올라주게 되겠죠. 이런 시세가 예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흐름을 그대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렇게 반도체 탑2가 쉬는 날에 어김없이 이렇게 수급이 잘 도는 것들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현상준 대표의 의견도 만나봤는데요. 자, 저희 오늘
이슈의 반도체 섹터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오늘 뜨거웠던 섹터가 다른 섹터들이니까 세 분의 의견을 OX판으로 먼저 한번 네. 보고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요즘 반도체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정이라고 말하기엔 좀 부끄러울 만큼 조금 계속해서 좀 쉬어가고 있는 이 모양새. 지금 반도체에 난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면 O, 아니다면 X로 한번 세 분의 의견부터 한번 볼게요. 하나, 들어간다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지금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다. 당연히 O가 나올 줄 알았고 제가 묻고 싶은 건 지금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들어갈 때 나는 대형주 위주로 다시 한번 삼성전자 하이닉스단으로 가야 된다. O, 아니다. 이번에는 소부장 쪽으로 가야지 내 계좌가 풍성해지고 탄탄해진다. X입니다. 하나, 둘, 셋.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역시 소부장 쪽을 지금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현상준 대표님의 마무리 발언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주 반도체 그리고 SFA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이 그런 파괴력 있게 올라갔던 그런 이제 종목들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같이 따라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같이 올라가면서 동시에 그동안 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들을 잘 찾아보시면서 좀 키 맞추기 하는 그런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요. 그 와중에도 또 조정폭이 굉장히 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차례대로 올라간 폭을 보시면서 산술 계산으로만 봐도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많이 나왔던 것들을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술 계산으로만 봤을 때 올해 80조 원에서 약 150조 원의 영업이익이 난다고 만약 계산을 했을 때 멀티플 10배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 하면은 최대 삼성전자 기준 20만 원을 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소부장이 좀 더 파괴력 있게 올라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총평을 네모로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세 분이 생각하시는 2026년도 우리 시장 1분기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이 바라보는 우리 시장 1분기 전망 어떻게 볼까요? 안인기 대표님.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상반기로 갔어요. 그렇죠. 이번 주에는 1분기, 네. 다음 주에는 좀 더 압축해서 들어가 볼 텐데 1분기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1분기 시장 전망은 지금 상승 랠리가 조금 더 전개될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국외 예탁금이 지금 90조 원대, 우리 아까 현상준 대표님께 잘 말씀하셨는데요. 네. 자금이 풍부하다, 유동성이 풍부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한 종목들만 올라갔지만 지금은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들도 강력한 상승 연출. 근데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이제 글로벌이 좀 쉬고 있어요. 네, 특히 네. IT, 엔비디아부터 해서. 그래서 IT가 조금 쉬어가는 틈을 타서 최근에 조선, 방산, 자동차, 로봇 등등의 또 종목들을 외국인들, 기관들이 같이 매수하고 있어서 지수는 점진적인 상승이 연출되는데 종목별로 좀 빠르게 순환매가 연출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섹터의 대장주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는, 그래서 화면을 잘 구성시켜 놓고선 올라가는 종목들로 집중해서 단기 단타 스윙 전략을 취하는 것이 계좌 상승의 지름길이고요.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지금 5,500포인트까지 지금 열어놓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약간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사실상 약간 단기 과열 국면이거든요. 차트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저점대에서 크게 올라왔던 때 4월 초부터 해서 이제 큰 폭에 1,000포인트 올라왔었고요. 박스권 2달 연출된 다음에 또 한번 1,000포인트 올라왔고 또 최근에 박스권 2달 연출된 다음에 이제 700포인트 정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가면 이제 5,000포인트, 또 한 번 가면 이제 5,500포인트인데 지금 좀 짧게 본다면은 지금 21선과 좀 거리가 멀어져 있는, 이렇게 또 이격도가 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분위기라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온 상태에서 조금 쉬어갈 수 있는데 주가가 생각보다 쉬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기관들의 매수 공격적으로 가다대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수급적인 면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외국인들 기관들이 최근에 또 레버리지를 또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개인들이 또 이렇게 252670 인버스를 역시적으로 또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역시나 계속 하방 포지션, 외국인들 기관은 상방 포지션이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분위기로 보시면 개인들은 좋을 것 지금 같습니다. 하방 인버스 쪽을 오히려 좀 보고 있다. 네. 근데 안인기 대표님은 시장은 계속해서 상방,
네. 우상향할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어. 저는 지난번에도 11월 초에 고점 쪽 내려오는 구간에서 4주간 박스권 연출된 다음에 그래서 결국 올라가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조정이 좀 깊어가지고 이제 무조건 올라가느냐 이제 물어보셔서 그래도 올라갑니다라고 제가 좀 고집을 부렸었는데 또 4,700 근처까지 올라오는 거 보면은 현재 시장은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 수급 장세, 성장성 종목들이 계속 우상향. 올해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무려 160조까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실적은 매우 뛰어나다. 근데 자동차도 실적 좋아지고 방산도, 조선도, 원전도, 자동차도, 2차 전지도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전개되면요. 계속적으로 계좌에 상승이 연출되는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시장은 굳이 지금 하방보다는 계속적인 상방 슈팅 나올 수 있는 분위기고 주가는 오바 상승이 전개되어야만 내려옵니다. 아직 오바 상승 느낌 들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금 더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참 주식하기 할 만한 시장이다라는 네. 생각이 좀 더 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르는 종목보다 빠진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로 이거는 모두가 즐거울 수는 없다라는 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좀 그것이 약간 희석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은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1분기 전략을 여쭤볼 텐데요. 앞서 네.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섹터의 대장주단 위주로 순환매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길목을 지키는 게 정답인지 쫓아가는 게 정답인 건지 아니면은 그냥 뭐 나만의 철학 혹은 1분기를 주도할 수 있는 주도 섹터만을 선별해서 그냥 그것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다양한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안인기 대표의 전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저의 전략은 올라가는 종목들을 쫓아가는 매매. 올라가는 종목들을 쫓아가는 매매. 네. 그런데 그 종목이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아니라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프로그램이 매수하는 종목들. 그래서 그 업종 대표 종목들이 오늘도 양봉, 다음 날도 양봉, 그다음에 돌파 상승. 그래서 지금은 조금 강한 마음으로 메이저가 매수하는 게 더 올리겠지 하고선 실적 좋은 종목들의 긍정적 전략만 잘 취하시는데 지금 대형주 단에서 계속 순환매인데 굉장히 장대 양봉이 연출돼. 어저께 현대건설 20%, 어제 그저께 한화시스템 상한가, 네. 오늘 포스코홀딩스 15%대 상승, 그다음에 또 대형주 쪽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중대형주 중심으로 메이저가 매수한 종목들이 시원한 돌파 상승 연출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더 집중하시는 전략이 계좌 상승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시장은 우상향을 하고 계속해서 좀 시원시원한 흐름을 보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전략은 어떻게 보면 방망이 좀 짧게 짧고 그때그때 대응하는 전략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방망이 짧게 잡고 그때그때 대응하는 전략이 맞는 건지 네. 아니면 시장의 우상향을 말씀을 해주시고 5,000포인트, 5,500포인트까지 얘기가 나오니 네. 좀 굵직하게 좀 봐야 되는 건지 좀 전략적인 부분이 좋습니다. 해결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포트를 구성을 해가지고 네. 수익을 낼 적에는 지수가 바닥일 적에 업종 대표 종목들 포트를 잘 구성시켜 놓고선 끌고 가면서 수익이 극대화되는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저도 4월 7, 8, 9 때 레버리지 그때 13,000원, 14,000원 매수해서 지금 350% 수익 나고 어우. 다수의 로봇주들 지금 뭐 200%, 300%, 500% 나왔는데 지수가 저점일 적에는 업종 대표적 끌고 와서 수익 극대화 전략이 맞겠고 네네. 지금 지수는 올라가는 구간이지만 사실상 저점은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떤 분께서 이제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즘 어떤 거 포트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거를 구성을 시켜야 어떤 되겠습니까? 섹터를 잡아서 어떻게 포트를 구성해야 되냐. 그렇죠. 네.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포트를 구성할 시기가 아닙니다. 이미 포트 구성한 종목들은 100%, 200%, 300%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 수익률 극대화 전략이 맞겠고 신규로 매수한다면 포트 구성은 수익이 안 납니다. 길목 지키기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장초반부터 외국인들 기관에 매수한 종목들만 집중만 하셔도 크게 사서 많이 사서 1박 2일, 2박 3일 치고 빠진 전략만 취하도 워낙에 시장이 강력하게 종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집중력 갖고 매매하신다면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 수익률보다 더욱더 높은 수익률, 수익금을 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지수가 고점이기 때문에 메이저 매수주로 추세 추종 매매 전략 그렇게 전략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인기 대표의 전략, 전망과 전략 만나봤고요. 이어서 우리 신학수 대표가 바라본 2026년도 1분기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뭐 주가 지수에 대한 부분에서는 추가 상승하는 부분은 뭐 저희가 얘기를 안 해도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그 안인기 대표께서 얘기한 것처럼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네. 부분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인정한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의 종목들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낙폭과대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돌파한 종목을 쫓아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일단은 그 상황이 눌림목 자리에 분명히 들어오거든요. 아, 네. 이렇게 눌림목 선별을 때마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급등하는 종목이나 올라오는 종목들을 무작정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고수의 경우에는 충분하게 그 가능성이 높지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좀 힘든 그런 상황도 그렇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부분에 눌림목 현상이 있을 때 움직이는 게 맞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가 있냐면 아직 뭐 인플레이션 관련되어 있는 부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관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 부분도 아직 남아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것도 당연히 환율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기관들이 매수를 하는데 기관 매수 분야에서 금융투자 쪽은 약간 짧게 매매하는 전략을 취하는 그런 투자 주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정책적 부분이나 이슈가 있는 종목에 집중화돼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거나 아니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변화가 또 있을 텐데요. 자본시장 활성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그다음에 산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부분들 뭐 이런 쪽으로 좀 더 선별해서 들어가는 것. 이 선별 전략이 훨씬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선별하는 이 종목이 내려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지금 5,000포인트 가까이 가고 있는데 낙폭과대 이런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가고 있는 종목에서 눌려 있는 상황에 그 길목에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네. 그 가고 있는 상황에 그 길목에서 매매하는 게 굉장히 현명하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그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섹터가 지금 다양하게 순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순환하고 있는 섹터에 대한 예측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섹터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변곡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가는 전략을 말씀하시는 건지 요거에 대한 해결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을 쫓아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닐 거고 그다음에 순환매가 들어온다라고 해서 순환매를 무작정 쫓아다닐 수 있어 없어요. 네. 그리고 기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저는 좀 더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인지했을 때에 투자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여건에 반도체만 봐도 그래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 갈 것 같아요. 전 더 갈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눌렸을 때 사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부장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이 연결고리를 찾아야 돼요. 자, 봐보세요. 로봇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이 커다란 로보틱스 종목을 많이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 부분이 확산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작은 로봇 주식들이 안 갔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들 움직인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실적에 대한 부분과 이 성장성이 가미가 돼야 되는데 이 성장성이 꾸준하게 가미될 수 있는 여건에 해당되는 종목이 눌렸을 때를 포착을 하는 거죠. 저는 지금 현금이 조금 더 많아 있는 그런 상황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 현금으로 움직이는 전략적 부분에 눌림목에 매수를 하는 이 전략이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전략까지 저희가 완벽하게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현상준 대표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1분기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네, 저도 한 5,000포인트 정도는 그래도 한 번 더 트라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네. 당분간 이제 머니 무브가 좀 지속이 될 것 같기는 해요.
또 특히나 상승하지 못했던 섹터들 이쪽으로 해서 순환매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특히 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 못 가져왔다가 또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고 특히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그동안 소외를 좀 봤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그 악재를 다 딛고 올라와주는 모습,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자꾸 이제 여러 섹터들 그동안에 많이 이제 하마평이 올랐던 그런 종목들 섹터들이 순환매를 좀 돌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 맞추기가 섹터별로에도 키 맞추기를 좀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같은 장도 아침에 힌트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늘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침에 나오는 뉴스를 꼭 많이 좀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중국에서 앞으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올해 이제 4월이라든지 향후에 지속적으로 내릴 것이다. 이런 부분이 나왔었고 또 태양광 관련해서도 한 번에 모두 이제 4월에 0%로 다 보조금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태양광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2차 전지 종목들도 동반해서 올라가고 리튬 관련된 이슈도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에서 요즘에는 한번 모멘텀이 아침이든 아니면 전날 이제 저녁에 나오는 모멘텀을 꼭 확인을 하시면서 그 다음 날 올라오는 그런 섹터들 한번 시작을 아침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좀 수급을 보시는 전략이 항상 좋겠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 분의 말씀이 지금 시장의 1분기에 대한 전망이 다 비슷합니다. 결국은 순환매 섹터, 그리고 그 길목을 좀 지키는 전략, 그리고 눌림목을 활용하는 전략들, 그리고 아침에 지금 말씀하신 뉴스를 좀 보면서 그때그때 대응하는 전략 다 좀 비슷한데 그렇다면 우리 현상준 대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으로 1분기를 대응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 내 계좌가 풍성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실까요? 일단 1분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크게 지금 뭐 차트를 잠깐 좀 보여주시면은 지금 이게 코스피 연봉 차트인데 지금까지 항상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 자체가 10년봉 그러니까 항상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을 거의 이제 비슷하게 좀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항상 좀 보이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봉을 봤을 때도 굉장히 뭐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튄 모습을 좀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더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증시를 좀 봤을 때도 무슨 1분기만은 좀 그렇게 뭐 큰 이상은 없겠습니다만은 올해 내내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특히 미국에서도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도 환율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좀 암초로 좀 작용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1분기는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좀 중장기로 봐서는 조심스러운 또 행보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앞서 언급드린 대로 좀 최근 들어서 좀 순환매 장세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안 올랐던 섹터들 위주로 좀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겠다. 오전에 뉴스에 꼭 민감하게 반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정도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바라보고 계시는 2026년도 우리 시장의 1분기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한국경제TV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 특집 2026 증시 대전망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눈여겨봐야 될 탑픽 섹터 지금부터 하나씩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우리 안인기 대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인기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섹터는 어떤 섹터인지 우주항공, 자동차, 자율주행, 로봇, 방산 다양한 섹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섹터 공개합니다. 자동차네요. 자동차 섹터. 자, 자동차 섹터에 관련된 이야기 먼저 저희가 만나보고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인기 파트너가 선택한 탑픽 섹터는 자동차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CS202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와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며 피지컬 AI 기업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했죠. 증권가에선 올해는 피지컬 AI가 실생활로 확산되는 해가 될 것이라며 현대차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또 당분간 현대차 그룹을 주도로 자동차 섹터도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기대감을 한몸에 받고 있는 현대차 그룹부터 수혜 가능성이 커진 자동차 섹터까지
2030년까지 전망과 투자 전략, 한국경제 최고의 파트너 세 분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섹터 자동차입니다. 안인기 대표가 네. 준비하신 섹터인데요. CES 2026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가장 눈에 들어오는 주인공의 기업이 어디입니까? 하면은 현대차. 그렇죠. 그렇죠. 네. 국가적으로 주인공은 어디였나요? 많은 분들이 중국을 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봤었을 때 어쨌든 그 이후로 CES 2026의 가장 큰 수혜를 본 게 현대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동차 섹터에 관련된 준비하신 내용부터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동차는 지금 실적 성장주, 그다음에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좀 만들어 가는데 앞서 우리 최기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CES 2026에서 가장 핫한 기업이 바로 현대차 그룹이었고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아틀라스, 네, 요게 아주 그냥 큰 최고의 로봇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흐름이 연출되고 있어요. 사실 자동차는 작년 4월 달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상호 부가관세를 통해서 한국의 자동차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코멘트 나오면서 실적이 좀 부담이 되었었죠. 그래서 3분기 때부터 2분기 실적이 3조 6천억 나왔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 3분기 때 2조 5천억 나왔고 다시 4분기 때 이제 올라올 수 있는 분위기지만 지금 2023년, 2024년, 작년 2025년까지는 실적이 계속 내려가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어서 사실 반도체라든가 또 방산, 조선 또 다른 쪽이 올라갈 적에 약간 소외되었던 그런 모습인데 일단 현대차는 이 피지컬 AI 로봇 자회사의 어떤 등장으로 인해서 앞으로 AI 산업화, 피지컬 AI의 어떤 그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구간이라면 지금 대형 증권사에서 현대차를 바라보는 눈빛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면서 약 55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플러스 피지컬 AI 그다음에 또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움직임 좋은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전 세계 각국의 이 상호 관세에 대한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펼치면서 지금 미국의 이제 이 대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요거 1심, 2심 해가지고 관세에 대한 부과를 사실은 좀 이거는 법을 어겼다라는 그런 코멘트 나와가지고 내일 모레 이제 14일 날 아마 또 다시 이제 판결이 나올 텐데 그래서 이 관세 이 패소가 된다면은 수조 달러를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코멘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도 아마 단기적인 또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좋고 또 상승의 모멘텀이 있고 뭐 피지컬 AI 대장주로 부각되고 있어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그다음에 HL 만도라든가 현대위아 그다음에 다른 쪽에 또 자율형 뭐 로봇주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주 또 자율주행 관련된 좀 같이 연달아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의 대장이 자동차지 않은가 생각이 좀 되면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안인기 대표 자동차 섹터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 자동차 이게 뭐라고 할까? 이 산업, 이 업종의 색깔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순수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전기차에서 이제는 뭐 자율주행 또는 피지컬 AI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확산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즘 굉장히 뜨거운 자동차 그중에서 현대차는 주가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분께 OX로 이렇게 한번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섹터, 자동차 현 시점 지금 당장 내 포트 안에 담아야 된다. 오, 아니다.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뭐 좀 뭐 조정을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좀 다른 쪽으로 방향성을 틀어야 된다. 모든 기타 다른 의견은 다 X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 지금 잡는다. 오, 아니다. X 하나, 둘, 셋. 세 분 다 그냥 다 지금 담아야 된다는 쪽입니다.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볼게요. 안인기 대표부터. 네. 안인기 대표 마지막 발언으로 가고요. 그럼 신학수 대표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자동차 지금 담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자동차 어느 쪽을 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지금 뭐 조금 전에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현대차가 사실은 이 자동차를 팔아가지고 움직이는 거 이쪽으로 현재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은 아닌 듯 싶어요. 네. 뭐 안인기 대표께서 얘기한 것처럼 아틀라스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여건이 있고 이쪽입니다. 아마 정의선 회장이 삼성전자의 이 CES 부스에 가서 로봇 청소기가 잘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로봇 청소기 너무 좋은데 콜라보 하실래요? 이런 뉴스가 한번 있었던 상황이에요. 자율주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섹터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로봇 섹터에 연결되는 저는 현대 로보틱스 같아요. 그래서 현대 로봇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섹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살 거냐라는 거에 우리는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요. 사실 핵심은 현대모비스인 것 같은데요. 현대모비스는 전장 쪽에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입장은. 그래서 만약에 산다라고 한다면 현대차가 지금 가격이 40만 원 오늘 최고가를 찍었지만 이 부분에서 더 간다라는 거에는 이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현대차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대오토에버 많이 올라왔지만은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서 이끌어가는 자율주행 이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세 번째 종목이 훨씬 더 좋은데요. 그 종목이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는 물론 현대위아도 좀 올라온 그런 상황이지만은요. 대체적으로 현대위아는 엔진을 만드는 그런 회사였었는데요. 엔진 쪽은 지금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섹터에 대한 여건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움직이는 섹터에 해당되는 분야가 바로 로보틱스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현대위아를 담아놔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생각을 현대위아에서 지금 로보틱스, 그러니까 로봇 쪽에 대한 쪽으로 네. 방향성을 좀 틀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조금만 그 전기차에서 바로 얘기했을 때 로보틱스를 얘기했었고요. 옵티머스 이 로보틱스를 얘기했고 지금은 우주 산업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완성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운송용 로봇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송용 로봇의 자율주행이 핵심일 거고, 그다음에 운송용 로봇을 쓴다라는 그 자체는 로봇 섹터가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고, 그 로봇이 일단은 산업에 들어가는 피지컬 AI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테슬라의 로봇은 손가락이 5개예요. 네, 그죠? 사람하고 똑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의 로봇과 아니면 중국의 로봇은 손가락이 3개예요. 네. 그러니까 이 3개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공장 자동화 이쪽이겠죠. 그래서 산업에 대한 부분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학수 대표 의견 들어봤고 현성준 대표도 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동차 섹터를 무조건 내 포트 안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쪽을 좀 보고 계시는 건지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그러면은 지금 신규 매수를 해도 되는 건가? 그렇죠. 그게 제일 고민이실 거예요. 저도 그래서 OX를 네. 여쭤본 겁니다. 일단 저도 5를 들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분할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들어가시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만약에 다음 주를 본다 그러면 전 X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1분기 좀 긴 안목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좀 들어봤습니다만은 차트를 한번 잠깐 좀 보시게 되면은 아마 최근에 이제 현대오토 아까 잘 말씀 주셨는데 현대차든 뭐 현대오토든 종목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가파릅니다. 좀 상승세가. 그래서 조정이 조금은 기간 조정이죠.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있으면서 횡보를 할 가능성은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근데 사실 횡보를 할지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은 조금씩 분할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고 아마 이제 1분기 넘어서 2분기 올해 내내 시장에서 많이 굉장히 화두가 좀 될 걸로 좀 보이기 때문에 자동차 쪽은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되 좀 그런 조정 기간을 조금은 염두를 하시긴 해야 되겠다.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좀 확인은 해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포인트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의견, 현상준 대표 의견도 들어봤는데 안희기 대표님. 네. 지금 세 분이 다 옵니다. 자동차 섹터 지금이라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할까요? 사고 싶은 종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금엔 분명한 한계가 있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저희가 오늘 시장 전망 때 제 반도체를 잡았을 때도 5였거든요. 네. 자동차도 5입니다. 사고 싶은 종목이 이렇게 많은데 이 한정적인 자금으로 인해서 어떻게 좀 배분을 하고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헷갈려하실 것 같아요. 네. 단기적인 성향이라면은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로 매수해서 먹고 나오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자동차. 자동차. 네. 제가 오늘 또 우리 또 같이 또 하시는 우리 가족분들 같이 매매 처음에 들었던 게 현대차, 현대모비스. 고점이지만 더 간다. 보유주 홀딩 추가적인 매수. 슈팅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하는 초대형 주조에서의 고점 돌파는 생각보다 많이 갑니다. 그리고 오래 가지요.
그들이 팔기 전까지는 계속 우상향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빨리빨리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닥 터닝주보다는 고점 돌파주가 단기적으로 또 슈팅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정된 자금 안에서 짧게 먹고 나온다면은 대형 주주 안에서 고점 돌파 나오는 자동차라든가 로봇이 맞겠고요. 네. 나는 조금 천천히 가겠다라고 한다면 안정성 갖고 매매한다면 또 이 저점에서 올라오는 일부 뭐 이수페타시스라든가 또 일부 종목군들 또 IT 소부장주 쪽도 터닝 나올 때 매수하는 것도 괜찮고 2차 전지도 요즘 괜찮아. 어제부터 그제부터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2차 전지 쪽도 지금 돌아서는 흐름이기 때문에 눌림목시 저점 매수도 긍정적이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좀 더 첨언의 말씀 있으시면 들어보고 없으시면 다음 또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섹터 바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지금 저희 자동차 섹터를 만나봤고요. 우주항공, 해운, 뭐 바이오, 로봇, 방산, 2차 전지 다양한 섹터가 있는데요. 두 번째 섹터 공개합니다. 두 번째 섹터는 로봇입니다. 로봇 섹터는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로봇 섹터에 대한 이야기 만나보고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신학수 파트너가 선택한 탑픽 섹터는 로봇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중국 로봇 제조사들과의 경쟁에 대해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사람 행동을 모사하는 기술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그걸 한 단계 넘어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는 건데요. 새로운 주도주로 부상한 로봇 섹터, 앞으로의 흐름과 투자 기회까지 한국경제 최고의 파트너 세 분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번 섹터는 로봇입니다. 우리 신학수 대표가 준비하신 섹터인데 신학수 대표는 로봇을 진짜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동안에 로봇을 보고 계실 다른 섹터들이 막 움직이는데도 또 로봇이 좋긴 했으나 시원한 느낌은 없었는데 좀 시원한 느낌이 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자, 먼저 어떤 내용인지 준비하신 내용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로봇 섹터에 대한 부분을 오래 전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일찍 한 거 아닌가? 너무 일찍 이런 하셨죠. 생각도 했었어요. 네. 그렇지만 산업의 기류적 부분에서 정말 잃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5,000원, 3만 원대였었거든요. 네. 그게 50만 원까지 갔잖아요. 벌써 2년, 3년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2년, 3년 동안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적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시는 분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 포트에 대한 부분에 이 완성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마스터 PB였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 자금을 운용했었던 상황이라 이 포트 구성하는 거를 좀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로봇이 있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로봇은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정말 진짜 산업 자동화의 굉장히 필수 요소고요. 중국에서의 로봇이 쿵후한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정말 산업에 대해서 쓸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훨씬 더 직접적인 거죠. 근데 로봇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봇 섹터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리스크적 위기감에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게끔 된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할 때 바로 직전에 현대의 정의선 회장이 일본의 이 손정희 회장으로부터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산 겁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20% 손정희 회장이 갖고 있어요. 나머지는 정의선 회장이 갖고 있고 현대 글로비스도 갖고 있고 현대차도 갖고 있고 이렇게 나눠서 갖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게끔 만들어간 거고요. 지금은 현재의 상황에서 산업에 대한 부분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뭐를 봐야 되냐면요. 피지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피지컬 AI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넘어가야 되는 게 로봇 섹터거든요. 제일 유리한 터전을 갖고 있는 게 중국의 산업과 한국의 산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이 중국보다도 훨씬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로봇 산업이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지금은 커다란 로봇 sek터가 움직였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감속기서부터 해가지고 로봇을 구성하는 부품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SV테크, SPG, SP 시스템즈 이런 쪽이 움직이는 거고요.
이 종목들이 전부 현대차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자,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전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뉴르메카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포스코 그룹은 로봇을 하고 싶은데 로봇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들리는 얘기에 뉴로메카를 인수한다는 얘기까지도 있었습니다. 또 IPO를 준비 중이라는 네, 그런 것도 로봇으로의 있었고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네, 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산업 부분에 로봇이 필요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현재의 상황에서 로봇 섹터는 향후에 더 성장할 수 있는 이 가능성과 정말 이제 인간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AI 로봇 쪽으로 훨씬 더 진화해 나가는 게 아닐까.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이 몇 좋습니다. 개다? 3개다 이거죠. 산업 현장에 쓴다라고 말씀드리고 신학수 대표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이제 로봇 섹터, 그러니까 로봇을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 원론적인 네. 이야기 쪽에 무게를 좀 맞춰주셨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로봇 섹터에 대해서 미래의 우리의 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현 시점이죠. 네. 현 시점, 그렇다면 로봇의 어느 쪽을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휴머노이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때 우리는 휴머노이드에 굉장히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감속기나 이 부품 쪽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그 이후에 뭐 피지컬 AI로 해서 막 떠오르고 있는 것이 자율주행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하게 막 떠오르고 있는데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어디를 봐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세분화가 안 돼 있다라는 게 사실 로봇 섹터의 제일 양점이거든요. 아마 구체화가 제일 잘 되어 있는 게 삼성은 어디, LG는 어디, 현대는 어디 로봇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거 말고는 그리고 감속기는 어디, 뭐 이 정도 말고는 뭐 구체화가 된 게 별로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그리고 신학수 대표는 로봇 섹터에 도대체 어디를 보는 거고 어디를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건지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의 제일 밀접하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결국은 공장에서 사용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네. 공장의 팔로우, 즉 움직이는 이 여건에 해당돼서 만들어질 수 있는 로봇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두 발로 걸어 다니지 않고 바퀴 달려서 가도 돼요. 상관은 없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로봇 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이 로봇이 생산성을 확대시키는 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초적 부분을 만들어 가는 거고, 그 기초적 부분에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반도체 라인에 쓸 거예요. 현대차는 현대 아틀라스 이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차를 만드는 이 라인에 쓸 겁니다. 자동화 그러니까 시킨다는 노동자를 거죠. 대체하는 로봇으로 쓴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노동자를 대체하니까 사람을 대처하고 일자리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일자리는 죽을지 모르지만은 그 로봇을 구성하는 이 상위 단계의 일자리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동에 대한 부분도 질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지금 얘기 나오는 부분에서 로봇 섹터에 대한 부분이 손에 잡히질 않아요. 로보로보나 아니면 휴림 로봇 이렇게 아니면은 그 청소기 로봇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네, 하고 네.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게 눈에 잡히지 그렇죠.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제일 그러니까 제일 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로봇 섹터를 이끌어가는 쪽을 보시면 돼요. 로봇 섹터를 이끌어간다? 네. 로봇 섹터는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현대차가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협업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의 로보틱스화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다 뒤에다가 무슨 로보틱스 이런 식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확장된다는 거죠. 이것은 어디에 이용하는 건지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산업 현장에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 산업 현장의 제조업 강국으로서 만들어질 때 여기 우리나라가 제일 유리한 거고요. 아직은 로봇 섹터가 다른 섹터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규모에 대한 부분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HD 현대 로보틱스, 하나 로보틱스 이렇게 로보틱스의 커다란 굵직한 기업이 IPO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는 좀 달라질 거예요. 저는
인간과 협동을 할 수 있는 협동 로봇을 얘기하는 거지. 인간의 그 그러니까 의식적 부분에 대화를 하는 대화형 AI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이 훨씬 더 잘할 거예요. 좋습니다. 네. 결국은 말씀을 길게 해주셨는데 공장의 산업에서 쓸 수 있는 협동 로봇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쪽만 보면 된다. 네. 그렇다면 결국은 마찬가지로 그 관절 역할을 해주는 감속기라든지 부품사를 보든지 아니면은 그 협동 로봇을 제작하는 대형 로봇 회사 네. 지금 이쪽을 보면은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도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 관절, 손을 만들어는 그러니까 손의 이 그 관절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 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온 게 로보티즈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는 여건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잠시 후에 봐야 되는 공개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이 로봇인가요? 당연하죠. 근데 로봇에 대해서 또 하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서 미래 산업이고 협동 로봇이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실적이라는 게 늘 항상 발목을 잡거든요. 근데 실적이 나오고 있는 로봇 회사들이 하나씩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회사들을 면모를 들여다보면 거의 다 부품사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쪽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쪽을 보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부품, 그러니까 실적은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기대감만 있는 대형 쪽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라는 질문에 어떤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실적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현대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이 실적 나오는 네네. 거니까 봐야 되는 거고요. 기대감을 주는 게 훨씬 더 큽니다. 그 기대감은 실제 그 회사에 대한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이 받침이 되는 거고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로봇 섹터 이 자체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 부분이 안 되면 기업의 경쟁력 아니면은 나라의 경쟁력이 밀려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AI도 마찬가지잖아요. 챗GPT 실적이 안 나온다, 실적이 적다라고 해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바로 시류라고 하는 거고 시류에 대한 부분에서 움직인다라는 게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죠. 좋습니다. 자, 로봇 섹터에 대해서 뭐 추가로 첨언하실 내용 있으시면 두 분 뭐 들어보고요. 없으면 다음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네. 로봇 섹터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섹터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우주항공 원전, 자율주행 로봇 섹터 방금 말씀드렸고요. 자동차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섹터는 어떤 섹터일지 공개합니다. 2차 전지네요. 오랜만에 2차 전지 섹터. 근데 1분기 눈여겨봐야 될 내 마음속의 섹터 2차 전지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고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상준 파트너가 선택한 탑픽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계약 변수 등 그동안의 악재가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바닥 통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ESS 설치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이 재추진됩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배터리 태양광 수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국내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회복될 거란 전망인데요. 원재료 측면에서도 리튬 가격이 연고점을 경신하며 업황 반등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 지금 어떤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지 한국경제 최고의 파트너 세 분과 함께 짚어보시죠. 네, 이번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그래요. 사실 2차 전지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발목을 가장 많이 또 잡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이긴 한데 과연 어떤 전망, 어쨌든 상반기 혹은 1분기에는 내 마음속에 2차 전지가 분명히 올라올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거 현상준 대표가 준비한 섹터인데요. 먼저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일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 그리고 아마 포트에 하나씩은 꼭 있으실 거라 생각을 좀 듭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아마 많은 관심들이 있으실 거고 그동안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과매도권 섹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1분기 특히 이제 상반기 정도로 좀 길게 좀 시계열을 좀 넓게 좀 보시면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먼저 반도체, 자동차, 로봇 아마 좋은 종목이고 좋은 섹터인 거를 알지만 아마 쉽게 손이 못 가셨을 수도 있고 또 2차 전지는 이미 담고 있어서 이 종목 섹터는 어떻게 될지 아마 전전긍긍하셨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래도 좋은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이제 악재들이 좀 나왔었죠. 계약 해지라든지 그런 이슈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그 부분은 이전에 이미 다 진행이 된 상태였고 계약 해지로 마지막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사실 어찌 보면 악재가 해소가 되는 부분이고 다시 한번 또 제약이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AI 시대 확대에 더불어서 태양광 그리고 이제 풍력 등 이제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서 아무래도 전력 이제 개통 안정화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2차 전지 거기에 이어서 이제 ESS 시장이 앞으로 많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무슨 캐즘 우려도 어느 정도는 좀 종식이 되는 상황이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더 시장이 큰 거는 ESS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ESS 시장 최근에 보면은 오늘도 중앙계약 시작 2차 이제 입찰이 좀 나왔었는데 540메가와트 ESS를 짓는 계약이 좀 진행이 된다 이슈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3사 관련해서도 지금 삼성 SDI도 오늘 많이 올라줬습니다만은 ESS에 대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올해 이제 459기가와트시에서 향후에 35년에는 1193기가와트시까지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 수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리튬 가격이죠. 네. 리튬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한번 차트를 좀 잠깐 제가 좀 띄워놨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올라온 차트인데 최근 들어서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이걸 시계열을 조금 더 좀 넓게 해서 좀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2023년 제일 최고점, 22년, 2023년의 최고점이었던 부근에서 횡보를 많이 하고 바닥을 많이 다진 가운데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지금 1월, 2월 정도 넘어가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탄산 리튬 가격 자체가 2023년 이제 톤당 60만 위안이었는데 최근에 좀 7만에서 이제 8만 위안까지 떨어지고 12위안에서 15만 위안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에선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고점에서는 여전히 많이 좀 낙폭 과대가 있는 상황이고 3개월간은 어느 정도 저점 대비 30에서 40%가량 좀 반등이 좀 이어지게 되면서 앞으로 좀 시세를 좀 더 좀 가져갈 수 있겠다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있어요. 중국에서도 광산 통폐합에 대한 이슈도 좀 있고 이렇게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제조사에서 선도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사서 쟁여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꾸 리튬 가격이 따라서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전에도 2021년에서 22년 올라가던 그 가격대도 그런 흐름이었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흐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이제 4월이죠. 중국 배터리에 이제 보조금도 어느 정도 좀 내려가게 되고 내년 1월이면은 보조금을 모두 회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면 중단하게 됐을 때 앞으로 지금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의 아무래도 선반영이라고 보시게 되면은 2차 전지 좀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중국산 LFP 시장 배터리에서 수출 물량이 감소하게 됐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시장의 점유율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뭐 기사도 나오고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조금 몰렸던 오늘 하루가 아닌가 싶은데요. 중요한 건 1분기의 2차 전지의 흐름. 지금 1분기 내 마음속의 타픽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지금부터 내 포트 안에 담아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O. 아니다. 지금 순환하고 하고 있는 섹터도 굉장히 많고 좋은 섹터는 많고 좋은 종목은 많아 자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금의 2차 전지는 타이밍적으로 좀 아니지 않을까? 혹은 다른 기타 모든 의견은 다 X입니다. 지금 담는다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안익희 대표는 O입니다. 먼저 네. 뭐라고 할까요? 그래요. 안익희 대표의 의견 짧게 듣고 신학수 대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O입니다. 지금 내 포트 안에 담아야 된다. 이유가 뭔가요? 첫 번째로는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있다. 두 번째로는 실적이 나빠지기보다는 좋아질 수 있다. 네. 세 번째로는 바닥에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가 가담이 되고 있다. 저도 최근에 또 포스코홀딩스라든가 삼성 SDI, 그다음에 LNF, 에코프로 이렇게 네 종목을 어제 그저께 한번 또 저점에서 잡아봤거든요. 네. 근데 올라올 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종목군들은 실적 뭐 부진이라든가 계약 체결 해지라든가 여러 가지 악재가 나와서 그동안 계속 공매도 쳤던 일부 종목군들이 이제 저점에 쇼카바링 매수가 좀 가담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바닥에서 터닝 나온 종목들 좋아하신다면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상승이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매수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매수해 또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라면은
고점에는 돌파주는 조금 부담이 된다면 바닥 터닝주에 대한 긍정적 전략 취하신다면 또 한 15%에서 한 20%, 2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바로 2차 전지 아닌가 그래요.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2차 전지도 다른 섹터와 마찬가지로 대장주단 위주로 가는 종목들만 가는 현상은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때문에 봐야 되는 종목 쪽으로 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좋습니다. 신학수 대표는 네. X입니다. X에 대한 의견, 지금 2차 전지를 봐야 될 때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신데 그 이유는 뭘까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요. 안 간다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네. 현재 움직이는 종목들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뭐 그 2차 전지 전체적 부분으로 본다라는 것은 약간 부담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부담은 어떤 부담일까요? 그거는 가격적 아니면 자동차 섹터에 대한 2차 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ESS 장치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그 바로 진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현상준 대표가 ESS 관련되어 있는 부분 성장성이 있다. 이 부분에는 공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ESS 장치를 어떤 식으로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ESS 장치 같은 경우에 비싼 거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LFP 배터리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부지에다 세워놓고 쓰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은 LFP 배터리로 움직인다면 리튬 사용하는 이 하이리켈 쪽은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바뀌고 있어요. 그것은 감지가 돼요. 근데 아직까지 인식이 덜 되고 있는 거죠. ESS 장치를 하이리켈 쪽으로 쓴다면 굉장히 비용이 비쌀 거고 만약에 불이 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LFP 배터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여건을 만들어 간다면 훨씬 더 유리한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인이 됐을 때 그때의 그 2차 전지를 매수하는 게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2차 전지 전반 자동차 쪽의 2차 전지가 아니라 ESS 쪽으로만 보는 2차 전지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그래도 지금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아니요, 그거는 가능하죠.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인식이 좀 덜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은 그럼 그 인식이 될 때 사야 된다. 그렇죠. 아직 아직 시간이- 지금은 인식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X인 거네요, 결론은. 지금은 그러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말씀이 거니까. 좀 헷갈려서 좀 네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 현상준 대표님 마찬가지 의견이신 것 같아요. 결국은 ESS 쪽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ESS 시장이 워낙 이제 확대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리튬 가격이 정말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추세적으로 올랐을 때 2023년을 다시 한 번 더 좀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보고 있는데 재고 평가에 대한 기준을 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종목들 오늘 포스코홀딩스 정말 강하게 상승을 올라와줬는데 이전의 차트를 한번 쭉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전에 있던 시계를 좀 돌려서 몇 년 전 거를 되돌려 보시면은 아마 그 거래량이 나왔던 지점부터 몇 개월 사이에 얼마큼 많은 폭증했던 가격이 나왔는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잠시 후에 공개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이 2차 전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세 분의 눈에 들어오는 눈여겨봐야 될 섹터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진짜 주식 3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인 만큼 이제 2026년도 증시 대전망 속에 26년 눈여겨봐야 될 탑픽 종목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인기 대표의 탑픽 종목부터 살펴볼 텐데요.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을 놓고 선정하셨을까요? AI 피지컬 시대의 주역, AI 피지컬, 시대의 주역. 피지컬 AI 피지컬이라는 것도 헷갈리네요. 피지컬 AI의 주역. 네, 피지컬 AI의 주역. 결국에는 로봇 반도체. 네, 로봇 반도체 안에서 대장. 네, 대장을 선정을 해봤다. 과연 우리 안인기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자, 안인기 대표의 종목 삼성전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요. 어떤 내용일까요? 삼성전기 하면은 AI 반도체 대장, 또 메모리 반도체 대장, MLCC,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기판, PCB 쪽에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한 20% 이상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지금 분기별로 2천억대 이상. 삼성전자 실적 좋으면 삼성전기 뒤따라가는 종목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또 MLCC 카메라 기판 핵심 공급하고 있고요. 또 아틀라스에도 MLCC 카메라 모듈 쪽
계속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피지컬 AI에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대장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2027년까지 내년까지는 슈퍼 사이클, 울트라 사이클이 기대된다는 점.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기는 앞에 좀 돌파 나면서 돌파 신고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긍정적인 우상향 기대. 또 중국과 일본의 이 관계가 좀 악화되어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히토류에 대한 또 긍정적인 또 이슈가 좀 되기 때문에 MSC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생산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지금 분위기에서 거의 한 30% 넘게 또 한번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시고가 돌파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메이저 매수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 전개 가능성.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저도 이제 10만 원대 초반부터 이제 물량 좀 많이 모으고 있는데요. 쭉쭉 올라오고 최근에 또 매수 전략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신고가 돌파 나오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분위기로 봐서는 35만 원대까지는 바로 가느냐 쉬었다 가느냐 그 흐름으로 1분기 내내 우상향을 기대해보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안인기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삼성전기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신학수 대표의 탑픽 종목 살펴볼 텐데요. 자, 신학수 대표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역시 로봇 쪽에서 선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어떤 기준일까요? 일단은 성장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리고 현재 가격이 정말 살 시점인지 이 부분이죠. 많이 올라왔지만은 그 눌림목의 자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결국은 하겠습니다. 로봇 섹터 중에 성장성과 가격적 매력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걸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신학수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유일 로보틱스를 신학수 대표는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을 만들고요. 특히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로봇적 측면에서는 대형 관절 로봇, 그러니까 관절에 대한 부분의 대형 관절 이쪽에 협동 로봇을 생산을 하는 그런 여건이고요. 지금 청라공장에서 신공장 세워서 지금 생산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유일 로보틱스의 뒷배는 SK그룹입니다. SK온이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체결해 놓고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정부의 정책적 부분도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고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욕구, 수요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한 거죠. 근데요, 이 유일 로보틱스는 단순한 로봇 제조 회사가 아닙니다. 이 단순한 로봇 제조 회사라기보다는요, 풀스택 자동화 회사. 이건 뭘 의미하냐면 공장 자동화에 대한 부분의 그러니까 그 라인에 대한 여건을 풀스택으로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이것은 인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까지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는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차트 보여주시면은요, 네. 그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 로보틱스가 움직인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의 가격은 여기예요. 지금 가격 대역이 그 라인 쪽 측면에서 하나씩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이 부분도 유리한 그런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현재 있는 이 부분의 이 가격 대역이 1년선이거든요. 1년선에 정확히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크게 보면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 여건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 부분, 즉 올라올 수 있는 여건에 있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는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일단은 올라올 수 있는 이 여건으로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학수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유일 로보틱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현상준 대표의 탑픽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현상준 대표는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택하셨는지부터 여쭤볼게요. 오직 거래량으로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량. 네. 섹터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2차 전지. 2차 전지 섹터에서 거래량. 결국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2차 전지가 무엇이냐 이거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현상준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자, 거래량은 역시 포스코홀딩스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많이 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을 종목입니다. 국내 유일지 리튬 생산 기업이고 이제 염호하고 이제 광산 이제 동시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 리튬 가격이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차트를 보고 한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거래량에서 지금 위에 지금 라인을 하나 딱 그어놨어요. 지금 빨간 선이 좀 네네.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 라인을 한번 예전으로 한번 쭉 돌려보겠습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2023년에 한번 거래량이 나왔고 그리고 그 동일한 거래량이 23년 4월에 나오고 나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2년 동안 한 번도 이런 거래량을 만들어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강하게 한 번 더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시점에서 이제 기폭제가 돼서 다시 한 번 더 올라와 줄 수 있겠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른 섹터들 많이 올라와 가지고 부담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상단에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하는 2차 전지 종목 중들을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차 전지 전체 종목들이 다 좋습니다. LNF,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많이 올라주고 있는데 3, 4들도 오늘 많이 올라와 줬죠. 이제 앞으로 지속적인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목표가 일단 40만 원을 우선 잡아드리도록 하는데 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30만 원 정도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스코 홀딩스 우리 현상준 대표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경제TV를 대표하는 세 분과 함께 탑픽 섹터부터 베스트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자, 그럼 세 분이 공개하신 눈여겨봐야 될 이 탑픽 종목들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격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의 파트너가 선정한 베스트 종목들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안인기 파트너의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 35만 원, 손절가 27만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신학수 파트너의 종목 유일로보틱스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 10만 원에 손절가는 7만 3천 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상준 파트너의 종목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 40만 원, 손절가는 30만 원입니다. 이렇게 세 분의 베스트 종목들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이 종목들, 탑픽 종목들까지 만나봤습니다.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오늘 또 준비되어 있는데 그 전에 선물 이야기부터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인기 대표 선물이 하루 남았다고요? 이틀 남았다고요? 하루요. 이 하루가 이제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이 하루가 아니라 선물이 끝나는 겁니다. 내일이면. 네. 그렇죠. 그러면 오늘 하루라도 아쉬우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반응이 좋다고 하니까 너무 뜨거운 반응이라니까 서울전화 02-3490-4548로 가시면 무료로 하루 남아 있는데 하루라도 하루를 VIP 방송을 듣고 오실 수는 있다. 문자를 이렇게. 받고 특강도 듣고요. 좋아요. 마지막 하루 너무 짧네요. 단 하루. 근데 네. 저희가 이거는 우승자의 선물이기 때문에 늘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아쉽지만 그래도 아쉬운 분들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신학수 대표님 네. 선물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신학수 대표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요? 황금 라인 주간 리포트. 저 리포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리포트 안에 일단은 선별한 종목에 대한 여건이 있고 시장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래서 매주 나오나요? 아니면 매일 매주 나오나요? 나오는 거죠. 매주 한 번씩. 네, 매일 나오는 무슨 것은 요일 날 나오나요? 월요일 날 아침에 월요일 날 아침에. 그러면 이번 주는 벌써 나온 거네요. 그렇죠. 나왔죠. 그럼 거기 오늘- 안에 괜찮은 종목이 많아요. 그래요. 좋습니다. 서울전화 02-3490-4405로 전화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현상준 대표도 시청자 여러분들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네. 현상준 대표의 선물은 어떤 선물인가요? 주간 섹터 포착 VOD네요. 네, 제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던 주간 섹터 포착 VOD인데요. 이제 작년 이제 연간 베스트가 되면서 제가 매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주간 섹터별로 항상 말씀을 좀 짧게 좀 드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간 올라갈 수 있는 제가 종목들-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네, 섹터를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을 VOD를 통해서 배워보라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VOD를 통해서 섹터 이런 섹터를 이번 주엔 봐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알찰 것 같습니다. 서울전화 02-3490-5044로 전화하시면요. 이 선물 지금 말씀드린 이 세 분의 이 선물이 다 무료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료입니다. 공짜. 무료이기 때문에 무료는 무조건 받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우리 현상준 대표 지금 바로 입장이죠. 네, 오늘 어떤 지금부터 이야기 해주실까요? 오늘 딱 한 종목, 오늘 포스코 홀딩스 왜 앞으로 1분기를 보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거래량으로 여러분들 올해 한번 크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연간 베스트의 힘을 믿고 한번 들어와 보시죠. 좋습니다. 이어서 신학수 대표도 네. 지금 바로 입장이죠.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일단은 뭐 시장의 여건의 핵심주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핵심주 집중하자라는 그런 측면에 네. 성장주에 대한 섹터의 핵심주 좋습니다. 이쪽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익희 대표님 오늘 또 하시나요? 네. 네,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엊그제 매수 전략 들었던 유로메카가 상한가를 갔고 지금 검색식에 떠 있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우상향 전개되는데 장초반부터 외국인들 견제 매수한 종목들 제가 골라낸 방법들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계좌 상승 만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 주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세 분의 얼굴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가셔서 알찬 정보 좋은 내용들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 선물도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2026 증시 대전망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